길을 걷다 보면 참 묘한 풍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거리목 좋은 곳에 파란색 간판에 파리바게뜨가 있으면 거짓말처럼 바로 옆이나 맞은편에 녹색 간판에 뚜레쥬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붙어 다니는 이 두 빵집의 모습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과제빵 가맹점 시장은 약 5조 원 규모에 달하며 파리바게뜨가 약 3,400개, 뚜레쥬르가 약 1,300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라이벌 기업 간의 자존심 싸움이라거나 상대를 망하게 하려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권 분석 비용을 0원으로 줄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강제하는 아주 정교한 경영 전략과 심리적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2위 브랜드인 뚜레쥬르는 왜 굳이 1위인 파리바게뜨가 피 흘리며 선점한 자리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두 공룡 빵집이 왜 항상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뒤에 숨겨진 8가지 전략적 메커니즘을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지점은 호텔링의 법칙을 이용한 시장 균형 전략입니다. 경제학자 해롤드 호텔링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면 결국 시장의 한복판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특정 지역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위치를 선점했다면 뚜레쥬르 입장에서도 그곳이 가장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굳이 멀리 떨어져서 모험을 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시장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임승차 효과를 통한 정보 비대칭의 해소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업계 1위답게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전국의 모든 상권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유동인구의 흐름, 주변 거주자의 소득 수준, 심지어 횡단보도의 위치까지 고려해 매장을 냅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입장에서는 파리바게뜨가 들어선 자리 옆에 매장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고가의 상권 분석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활용하는 셈입니다. 1위 기업이 공들여 검증한 우량 상권을 그대로 이용하는 가장 영리하고도 지독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유인 효과를 통한 카테고리 선점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주변의 대안과 비교할 때 더 쉽게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옆에 뚜레쥬르가 들어서는 순간 그 지역은 빵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장소가 아니라 파리바게뜨 빵을 먹을까 뚜레쥬르 빵을 먹을까 고민하는 제과제빵 특화 구역으로 변합니다. 두 매장이 붙어 있음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해당 상권의 빵은 이 두 브랜드가 독점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다른 개인 빵집이나 대체 식품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네 번째는 대비 효과를 활용한 품질 인식의 착시입니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매번 다른 신제품 경쟁을 벌입니다. 한쪽이 생크림빵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은 건강빵을 내세우는 식입니다. 두 매장이 붙어 있으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두 브랜드의 메뉴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에는 없는 독특한 재료나 공법을 강조하며 자신들만의 차별점을 부각합니다. 1위 브랜드라는 강력한 비교 대상이 바로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뚜레쥬르의 장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특징이 라이벌과 나란히 섰을 때 비로소 가치가 증폭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용성 휴리스틱을 통한 브랜드 상기율 극대화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거대 브랜드가 나란히 붙어있는 광경은 소비자에게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줍니다. 길을 가다 파란 간판과 녹색 간판을 동시에 보는 경험이 반복되면 소비자들의 무의식에는 빵집 하면 이 두 곳이라는 공식이 더욱 단단하게 각인됩니다. 이는 나중에 소비자가 배달 앱을 켜거나 간식을 고를 때 다른 수많은 선택지를 제치고 이 두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잠금 장치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매출 추이는 상권별로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미 파리바게뜨가 줄을 서서 먹는 집이라면 그만큼 해당 지역의 빵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증거입니다. 뚜레쥬르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수요의 일부만 가져와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이미 넘쳐나는 1위 매장의 대기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손실 방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과 쇼핑의 편의성 제공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인간이 한번 결정한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빵을 사기로 마음먹고 해당 상권을 찾은 고객은 반드시 빵을 구매해서 돌아가려 합니다. 만약 파리바게뜨에 원하는 빵이 없다면
고객은 멀리 떨어진 다른 빵집을 찾기보다 바로 옆에 있는 뚜레쥬르로 들어갑니다. 두 매장이 붙어 있음으로써 고객은 한 번의 이동으로 모든 쇼핑을 끝낼 수 있는 편의성을 얻고 매장 입장에서는 빵을 사기로 결심한 고객을 놓치지 않고 가둬두는 효과를 누립니다. 여덟 번째는 레드퀸 효과를 통한 상호 발전과 진입 장벽 구축입니다. 생물학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신도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두 브랜드가 옆집처럼부터 경쟁하다 보면 제품의 질, 서비스, 매장의 청결도가 상향 평준화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해당 상권에 다른 중소 빵집이나 신규 브랜드가 감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됩니다. 1위와 2위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그들만의 리그는 더욱 견고해지고 시장 지배력은 공고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뚜레쥬르가 항상 파리바게뜨 옆에 들어서는 이유는 단순한 경쟁심 때문이 아닙니다. 호텔링의 법칙과 가용성 휴리스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패 비용을 줄이고 라이벌과의 대비 효과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행동입니다. 2026년 현재도 이 두 브랜드의 밀착 경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제빵 시장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경쟁력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용해 나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파리바게뜨에 들어갔다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 뚜레쥬르로 발길을 돌렸다면 당신은 이미 이들이 설계한 거대한 제빵 연합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인 셈입니다.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좁혀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라이벌 매장들의 배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선을 읽고 인식을 조작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가장 정교한 마케팅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읽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시스템의 도구가 아닌 주도적인 소비자로서 시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 편의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